사이버 전쟁. 이게 무슨 SF 영화 속 이야기 같으신가요? 천만에요. 이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이야기는요, 바로 엘리 멜렌의 책 코드 전쟁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책을 우리 길잡이 삼아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책의 핵심을 꿰뚫는 한 문장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현실 세계의 결과가 없다면 국가 단위의 공격자들은 사이버 공격을 실행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장난으로, 재미로 하는 해킹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이버 공격 뒤에는 현실 세계를 바꾸려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숨어 있다는 거죠. 이 점 꼭 기억하시고 계속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새로운 디지털 전쟁터. 아니, 코드가 어떻게 대포가 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드가 말이죠. 지정학적 갈등이 어떻게 이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왔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비유 한번 보세요. 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왼쪽에 저 차축, 그냥 쇠막대기 같잖아요. 근데 저게 있어야 우리가 기차 타고 부모님 댁에 갈 수 있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럼 오른쪽을 볼까요? 난수 생성기.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러분의 메시지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술이 우리 삶이랑 이렇게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가장 귀한 전리품은 뭘까요? 금? 석유?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예요. 통제의 새로운 화폐죠.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정보가 이 시대 최고의 무기가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남기는 데이터 발자국이 얼마나 많은 걸 드러내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피트니스 트래커 보이시죠? 예전에 스트라바라는 운동 앱 때문에 군사기지 위치가 싹 다 노출됐던 유명한 사건 기억나세요? 그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재미로 올린 온라인 동영상 있잖아요. 그 목소리를 AI가 그대로 복제해서 가족들한테 보이스피싱 사기를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이게 바로 데이터의 힘이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에요. 그럼 도대체 국가나 기업들은 이 데이터에 뭘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사이버 보안의 3대 원칙, 이 세 기둥 때문입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밀성은 아무나 못 보게, 무결성은 아무나 못 바꾸게, 그리고 가용성은 보고 싶을 땐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셋 중에 단 하나만 무너져도 모든 게 그냥 다 멈춰버릴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디지털 전쟁터에서 국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무기는 뭘까요? 자, 세 번째 파트, 코드 전쟁의 무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정보를 몰래 훔치는 첩보 활동. 둘째, 시스템을 아예 망가뜨리는 파괴 공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 생각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허위 정보. 자, 그럼 각각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씩 짚어볼까요? 첩보 활동하면 이 사건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맨디언트 APT-1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APT는 지능형 지속 위협이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보고서가 왜 대단하냐면요. 사상 최초로 한 민간 기업이 이 해킹 중국군 특정 부대가 한 겁니다. 하고 콕 집어서 세상에 공개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국가가 뒤에서 해킹을 한다는 게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 현실 문제로 떠오르게 된 거죠. 완전 분수령이었어요. 파괴 공작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 낫페트야 공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배후로 지목된 이 악성 코드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이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 단위가 넘었어요. 그냥 컴퓨터 몇 대 멈춘 게 아니라 물류가 멈추고 공장이 멈추고 디지털 공격 하나가 현실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허위 정보는, 이건 더 교묘합니다. 정보의 홍수라는 전술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MH17 여객기 격추 사건 때처럼 온갖 말도 안 되는 음모론,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인터넷에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진짜야 하면서 혼란에 빠지고 결국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진실을 그냥 흙탕물 속에 숨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가짜뉴스에 맞서는 방법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게 디벙킹이죠. 팩트체크 같은 거요.
근데 이게 좀 사고약 방문격이에요. 이미 소문은 다 퍼졌고 사람들은 믿을 거 다 믿었는데 그 뒤에 가서 그거 사실 아니에요 해봤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으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프리벙킹입니다. 디벙킹이 치료라면 프리벙킹은 예방이에요. 독감 유행하기 전에 예방주사 맞는 거랑 똑같아요. 가짜뉴스에 속기 전에 미리 이런 식의 선동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하고 알려주는 거죠. 요즘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특정 정보 밑에 경고 딱지 붙이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이 디지털 예방접종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전쟁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상처를 남길까요? 네 번째 파트, 현실 세계의 결과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숫자 하나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19만 3,702달러. 이게 무슨 숫자 같으세요? 이게 바로 2024년 FBI가 집계한 사이버 범죄 피해자 한 사람당 평균 피해액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2,700만 원이에요. 와, 이게 그냥 인터넷 세상 얘기가 아니라는 게 확 와닿지 않으세요? 내 통장에서 저 돈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두고 강대국들의 생각은 제각각이에요. 이 표를 보면 딱 보이죠? 미국은 정부랑 민간 기업이 힘을 합쳐서 선제 방어를 하자는 쪽이고요. 반면에 중국은 정보화라는 이름 아래 그냥 모든 걸 국가가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보 대결, 즉 여론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죠. 같은 디지털 세상을 보는데도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거대한 나라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주제, 당신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요, 이 거대한 나라들의 싸움, 이 복잡한 기술 전쟁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이 책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국가가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데이터입니다. 그들이 영향을 미치고 싶은 것은 바로 당신의 세계관입니다. 네, 맞아요. 이 모든 코드 전쟁의 최종 목표,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부 입장에서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보호해야 할 국민이면서 동시에 통제하고 박해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럼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에게는요? 서비스를 줘야 할 소중한 유저이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자원인 겁니다. 결국 보호와 착취라는 이 양면적인 시선 속에서 이 거대한 디지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네, 오늘 코드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는요, 결국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작은 방패 하나라도 되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고맙습니다.